이게 뭐냐? 시아버지 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어둠 속 빵집 내부가 비쳤고 한 남자가 계산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둘째 아들 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오해. 내 손이 직접 움직이는 게 다 찍혔는데 무슨 오해란 거냐? 며느리 지혜는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이 집 아들이잖아요. 핏줄이잖아요. 핏줄이면 뭐든 용서되는 줄 아느냐? 고요한 바람소리만 들릴 뿐 서로의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입니다. 과연 시아버님과 며느리 그리고 둘째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대결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까지 들으신다면 상상조차 못했던 진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3개월 전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개월 전,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지혜는 눈을 떴습니다. 37살 여인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3년 전 남편 준호가 세상을 떠난 뒤 매일 아침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오늘도 시작이구나. 지혜는 작은 한숨과 함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삐걱거리는 계단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어요. 빵집 주방에 불을 켜자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오븐, 작업대, 그리고 한쪽에 정리된 밀가루 자루들. 지혜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밀가루를 체에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각사각 부드러운 가루가 쌓이는 소리만 들렸죠. 이 소리가 지혜에게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밀가루에 물과 이스트를 넣고 손으로 반죽을 치댔습니다. 처음엔 질척거리던 반죽이 점점 탄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지혜의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마음속으로 묻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죽의 부드러운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3년간 매일 이렇게 빵을 구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죠. 반죽을 발효기에 넣고 지혜는 오븐을 예열했습니다. 180도, 빵이 가장 맛있게 구워지는 온도예요. 오븐에서 나오는 따뜻한 열기가 새벽에 찬 공기를 녹였습니다. 발효가 끝난 반죽을 꺼내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둥글게 빚어 소보로빵을, 길게 늘려 크림빵을, 작게 나눠 버터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빚는 손길에는 3년의 경험이 묻어 있었어요. 새벽 5시 30분, 시아버지 박만수가 주방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일찍 일어났구나. 70대 초반의 시아버지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걸어 들어왔어요.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아버님도 주무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아니다. 5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났는데 이제 와서 못 받고. 박만수는 묵묵히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크림을 휘핑하기 시작했어요. 위잉 마이너스 기계 소리가 주방에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때론 침묵이 대화보다 편할 때가 있죠. 서로의 호흡을 알고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사이였습니다. 지혜가 빵을 오븐에 넣으면 시아버지가 타이머를 맞췄어요. 빵이 구워지는 동안 지혜는 진열대를 닫고 시아버지는 계산대를 정리했습니다. 새벽 6시 첫 빵이 오븐에서 나왔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어요. 황금빛으로 구워진 소보로빵이
트레이 위에서 김을 내뿜었습니다. 지혜는 빵을 식힌망에 옮겼어요. 뜨거운 김이 손등을 스쳤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지혜야. 네, 아버님.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지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말이 적었지만 가끔씩 이렇게 마음을 전했어요. 그 한마디가 지혜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저를 받아주셔서요. 무슨 소리야? 넌 이제 이 집 사람이야. 시아버지의 말에 지혜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과연 그럴까? 나는 정말 이 집 사람일까? 오전 7시 빵집 문이 열렸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영업 중 팻말을 뒤집고 지혜는 진열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소보로빵, 단팥빵, 크림빵, 버터롤, 식빵.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놓인 빵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첫 손님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는 회사원 김 과장이었어요. 사장님, 크림빵 2개요. 따끈한 거로요. 네, 방금 나온 거예요.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지혜는 웃으며 빵을 담았습니다. 종이봉투에 정성스럽게 넣고 냅킨도 한 장 더 챙겨줬어요. 작은 배려였지만 손님들은 이런 걸 기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손님이 나간 뒤 지혜는 진열대를 다시 정리했어요. 빵 하나가 빠진 자리를 새 빵으로 채웠습니다. 항상 진열대는 가득 차 있어야 했어요. 그래야 손님들이 이 빵집은 장사가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요. 오전 8시가 되자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학교 가는 학생들이 들렀어요. 교복을 입은 여학생 2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크림빵 하나, 단팥빵 하나요. 네, 여기요. 학교 잘 다녀와.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빵을 들고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좋았어요.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게 뿌듯했죠. 그 사이 시아버지는 안쪽에서 다음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오후에 팔 빵들을 미리 만드는 거였어요. 빵집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구운 빵이 다 팔리면 오후 것을 또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엄마, 물 좀 주세요. 2층에서 시어머니 김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는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어요. 어머님, 제가 있잖아요. 왜 부르세요? 미안하다, 지혜야. 내가 이래서. 60대 후반의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갑자기 쓰러진 뒤로 계속 이렇게 누워 지냈어요. 병원에서는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빨리 나으시기만 하면 돼요. 지혜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앉히고 물을 떠드렸습니다. 김순자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지혜야, 내가 없었으면 이 집은 어떻게 됐을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야말로 이 집이 있어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도 준호가 떠난 뒤에도 넌 이 집을 떠나지 않았잖니.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의 말에 지혜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지혜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시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지혜야, 우리가 있잖아.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 집이 지혜의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지혜는 약봉지를 열어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김순자는 약을 먹고 다시 누웠어요. 좀 쉬세요. 제가 점심때 다시 올라올게요. 그래, 고맙다. 지혜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를 돌보고 빵집 일을 하고 집안일까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빵집에는 잠깐 손님이 뜸했습니다. 지혜는 그 틈을 타 장부를 펼쳤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진 뒤로 장부 정리도 지혜의 몫이 됐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숫자가 안 맞으면 밤새 고민했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오늘 매출, 재료비, 인건비 하나하나 꼼꼼히 적어 내려갔어요. 연필을 들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지혜의 모습은 진지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이 집의 생계였으니까요. 아버님, 여기 좀 봐주세요. 장부를 보던 지혜가 시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뭔데? 지난주 밀가루 구매액이 장부랑 영수증이 안 맞아요. 시아버지는 돋보기를 쓰고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내가 잘못 적었나 보구나. 요즘 눈도 잘 안 보이고.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고쳐놓을게요. 지혜는 지우개로 살짝 지우고 바른 금액을 적었습니다. 깔끔한 글씨로 정확한 숫자를 적어 넣었죠.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이 빵집 진작 문 닫았을 거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이잖아. 장부도 재고도 손님 응대도 다 내가 하고 있잖아. 나는 이제 빵 굽는 것밖에 못해. 아니에요. 아버님이 계셔서 제가 버티는 거예요. 지혜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없었다면 지혜는 진작 이 집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매일 아침 묵묵히 일하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지혜도 힘을 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학교 앞이라 학생들이 많이 찾았어요. 점심시간에는 샌드위치가 인기였습니다. 사장님, 햄치즈 샌드위치 2개요. 크림빵도 주세요. 단팥빵 3개 포장이요. 지혜와 시아버지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계산하고 포장하고 웃으며 손님을 보냈어요. 손님이 몰릴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이 나간 뒤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재빨리 안쪽에서 새 빵을 가져와 채웠어요. 빵집은 항상 풍성해 보여야 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어요. 시아버지가 보리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지혜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장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준우야, 나 잘하고 있지?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준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오후 시간 지혜는 내일 쓸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창고로 들어가 밀가루 자루를 세고 버터 재고를 확인하고 크림이 충분한지 점검했어요. 재료가 떨어지면 미리 주문해야 했습니다. 밀가루가 좀 부족하네. 내일 주문해야겠어. 지혜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밀가루 20kg 2자루. 깔끔한 글씨로 적힌 메모는 내일 아침 1000일이 될 거예요. 저녁 6시 빵집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빵들을 정리하고 오븐을 끄고 바닥을 닦았어요. 지혜는 마지막으로 유리문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내일 아침 손님들이 깨끗한 빵집을 보길 원했거든요. 오늘도 수고했다, 지혜야. 아버님도 고생하셨어요. 두 사람은 함께 셔터를 내렸습니다.
철컥 마이너스 잠그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하루가 끝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지혜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 준호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웃고 있는 준호의 모습. 지혜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어. 아버님이 고맙다고 하셨어. 어머님도 조금씩 나아지시는 것 같아. 나도 이제 빵 굽는 게 제법 익숙해졌어. 내가 보면 칭찬해 줄 것 같은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웠어요. 지혜는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빵집은 평온했다. 손님들이 많이 왔고 장사도 괜찮았다. 아버님은 여전히 과묵하시지만 가끔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다. 그 한마디에 힘이 난다. 어머님은 조금씩 좋아지고 계신다.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끝 가로등 불빛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지혜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걸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지혜야, 할 말이 있다.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지혜는 수저를 내려놓고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민석이가, 둘째가 연락을 했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민석? 남편 준호의 동생. 장례식 이후로 연락이 끊긴 그 사람. 갑자기요? 응.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더라고. 곧 들른다고 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복잡했습니다. 반가움과 불안이 뒤섞인 톤이었죠. 지혜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오신대요? 내일 모레쯤 온다고 했어. 네. 지혜는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자신이 빵집을 맡게 된 소식이 민석 귀에 들어간 걸까요? 민석이가 오면 좋지. 오랜만에 아들 얼굴 보는 거니까.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식사를 마쳤어요. 그날 밤 지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어요.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민석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3년 전 준호 장례식 때였습니다. 그때 민석은 한두 시간 있다가 금방 떠났어요. 그 뒤로 연락도 없었죠. 왜 갑자기 온다는 거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나 잘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지만 지혜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을 지킬 거야. 3일 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전 10시쯤 빵집 앞에 낯선 차가 멈춰 섰습니다. 지혜는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그쪽을 바라봤어요. 차에서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얼굴은 남편 준호와 닮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준호는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이었는데 민석은 날카롭고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민석은 빵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들어왔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종이 딸랑 마이너스 소리를 냈어요.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오, 왔구나. 시아버지는 작업대에서 나와 민석을 맞았습니다. 반가우면서도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민석은 지혜를 힐끗 보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지혜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민석은 빵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빵들을 만져보고 벽에 걸린 메뉴판을 읽고 계산대까지 다가가 이것저것 살폈어요. 마치 품평하듯이요. 와, 빵집이 정말 깔끔하네요.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형수님이 다 정리했지. 시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진열대를 계속 정리했어요. 그렇구나. 형수님이 혼자 이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빵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장사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지혜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일했습니다. 민석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민석은 시아버지를 의자에 앉히고 차를 한 잔 따라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아직 많이 안 좋아.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럼 빵집은 누가 보고 있어요? 형수가 다 보고 있지.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고마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표정은 묘했어요. 감탄보다는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형수님 혼자서요? 여자 혼자 빵집을 운영하기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민석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민석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민석을 봤습니다. 내가? 네. 어차피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아버지 혼자 힘드실 거 아니에요. 제가 빵집 일을 거들겠습니다. 민석의 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효자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지혜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내 사정도 있을 텐데. 괜찮아요, 아버지. 이 집 아들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형수님도 힘드실 텐데 제가 있으면 좀 나을 거예요. 이 집 아들. 그 단어를 강조하는 민석의 말투에 지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은 외부인이고 민석이 진짜 가족이라는 뉘앙스였어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주면 좋지. 요즘 정말 힘들었거든. 내일부터 나올게요. 일단 빵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부터 해야겠네요. 민석은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지혜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뭔가 이상해. 왜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주겠다는 거지? 민석은 가게를 한 바퀴 돌며 이것저것 살폈습니다. 재고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장부에 다 적어놔요. 아, 장부요? 한번 봐도 될까요? 지혜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장부는 빵집의 핵심이었어요. 매출, 지출 모든 게 다 적혀 있었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어쩔 수 없이 장부를 꺼냈습니다. 민석은 장부를 펼쳐보며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이 정도 매출이 나오는구나. 생각보다 괜찮네요. 민석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지혜는 그 눈빛 속에서 탐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 빵집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 장부 정리 잘하셨네요, 형수님. 꼼꼼하시다.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그 말투에는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마치 이 정도면 내가 해도 되겠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머물다가 민석은 일어섰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아버지, 푹 쉬세요. 형수님도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민석이 차를 타고 떠나자 빵집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진열대를 닦으며 시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래도 아들이 돌아와서 다행이야. 하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더 커 보였어요. 그날 밤 지혜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준호야, 오늘 민석이 왔어. 갑자기 빵집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 장부를 보는 그 눈빛이 탐욕스러웠어. 나만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걸까?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빵집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준호야, 나 무서워. 이 빵집을 지킬 수 있을까? 민석한테 빼앗기진 않을까? 지혜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이 빵집을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속으로 다짐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약속대로 일찍 빵집에 나타났습니다. 지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하고 있을 때 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형수님, 일찍 오셨네요. 네, 항상 이 시간에 와요. 민석은 환하게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지혜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됐구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민석은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일에 나섰습니다. 형수님, 빵 굽는 건 제가 할게요. 쉬세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형이랑 같이 빵 구워봤어요. 민석은 오븐 앞에 서서 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빵 굽는 것까지 가져가려는 건가? 오전 시간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크림빵 3개 주세요. 지혜가 빵을 담으려는데 민석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크림빵 3개요, 어머니? 어머, 새로 오신 분이에요? 네, 저는 사장님 동생이에요. 앞으로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아, 그렇구나. 좋으시겠네요. 가족이 도와주니.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석이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좋은 사람 같았죠. 하지만 손님이 나간 뒤 민석이 한 말이 지혜를 찔렀습니다. 형수님, 아까 그 아주머니한테 거스름 돈 100원 잘못 드릴 뻔했어요. 조심하셔야죠. 네. 지혜는 거스름 돈을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민석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앞에서 대들 수는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민석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이 빵은 조금 탄 것 같은데요? 손님이 다 나간 뒤 민석이 빵을 들고 지적했습니다. 탄 게 아니라 겉이 바삭하게 구운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손님들이 이런 거 싫어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민석은 항상 제 생각엔으로 시작하는 말로 지혜의 방식을 깎아내렸습니다. 형수님, 진열대 정리가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형수님, 오늘 밀가루 주문 안 하셨어요? 재고가 부족한데요. 형수님, 장부 계산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하나하나가 지혜를 압박했습니다.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데도 민석은 계속 트집을 잡았어요. 시아버지 앞에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재고 확인했는데 밀가루가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주문할게요. 형수가 관리하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근데 혹시 놓친 거 아닐까 싶어서요. 형수님도 바쁘시니까요. 지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재고는 어제 확인했고 충분했습니다. 민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민석의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핏줄이라는 끈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가장 힘든 건 거래처 관리였습니다. 형수님, 이제부터 제가 밀가루 업체랑 연락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해왔는데 문제 없었어요. 알아요. 근데 이왕 제가 있는데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남자가 하면 업체에서도 더 잘 들어주잖아요. 민석은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배달 기사가 밀가루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다음부터는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기사가 민석의 명함을 내밀었어요. 잠깐만요. 저한테 연락하셔야 하는데. 지혜가 말했지만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이제 제가 담당하기로 했잖아요. 아버지도 아시는 일이에요. 지혜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지만 박만수는 애매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말을 부정하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그날 밤 지혜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준호야, 나 점점 밀려나고 있어. 내가 3년간 지켜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아. 민석은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지만 날 몰아내려고 하는 게 느껴져. 어떡하지? 나 이대로 쫓겨나는 건 아니겠지?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졌습니다. 준호야, 넌 여기 없잖아. 날 지켜줄 사람이 없어. 아버님도 점점 민석 편으로 가시는 것 같아. 나 혼자야. 지혜는 책상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일주일 뒤 단골 할아버지가 빵집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요즘 분위기가 달라졌네? 네. 아, 민석 씨가 오셔서 그런가. 이제 그분이 주인이신가요? 아니에요. 제가. 지혜가 말하려는데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직은 형수님이 주로 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앞으로는 제가 더 맡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집 아들이니까요. 그렇구나. 역시 아들이 있으니 든든하시겠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시아버지가 지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왜요, 아버님? 민석이가 좀 적극적이긴 하지. 내 기분이 어떨까 싶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민석 편이 되시는 건가? 나는 결국 이 집에서 외부인인가? 밤이 되어 지혜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이번 주 매출이 지난주보다 줄어든 걸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기억하기로는 오히려 더 많았거든요.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누군가 지우개로 문지르고 다시 적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고쳤어? 민석? 지혜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매출을 줄여서 적은 거지? 무슨 속셈이지? 다음 날 지혜는 며칠 전 매출 영수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장부의 숫자와 실제 매출이 달랐어요. 분명히 누군가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민석이 한 거야. 분명해.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일단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요한 제과 재료 업체와 새 계약을 맺는 날이었어요. 지혜는 전날 밤늦게까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공급 단가, 배송 조건, 결제 기간, 모든 걸 점검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업체 담당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계약서 준비하셨죠? 네, 어제 확인했어요. 지혜는 서류를 꺼내 펼쳤는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공급 단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배송 조건도 다르고 결제 기간도 달라져 있었어요. 모든 조항이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장님, 이 조건이 맞나요? 단가가 이렇게 높으면 거래가 어려운데요.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제까진 분명히. 지혜는 당황해서 서류를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시아버지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확인했다면서? 네, 어젯밤에 분명히 확인했는데 누군가 고친 것 같아요. 누가? 그때 민석이 빵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계약서 조건이 이상하게 바뀌었어. 시아버지가 설명하자 민석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문제인데요. 거래처 신뢰를 잃으면 곤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눈빛에는 잠깐 만족감이 스쳤습니다. 지혜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형수님이 확인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실수가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누가요? 여기 우리밖에 없잖아요. 형수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닌가요? 민석은 어깨를 으쓱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담당자는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계약이 어렵겠습니다. 정확한 서류로 다시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담당자가 나가자 빵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어요. 시아버지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흔들리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지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니? 아버님, 제가 확인했을 땐 맞았어요. 누군가 고쳤습니다. 지혜는 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지만 차마 이름을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고발할 수는 없었어요. 형수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인정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요. 저도 이해합니다. 민석의 말이 지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능한 사람처럼 만드는 말투였어요.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홀로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펜은 종이를 누르기만 할 뿐 글자는 남지 않았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진다. 반드시 증명해내야 한다. 지혜는 이를 악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민석이 계약서를 고친 증거를.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 김순자가 도둑 때문에 설치했던 CCTV. 그래, CCTV. 지혜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게 아직 작동하고 있을까?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CCTV. 3년 전 시어머니가 설치한 그 작은 카메라. 빵집에 도둑이 들었던 사건 이후 김순자가 몰래 달아둔 거였습니다. 그게 아직 작동하고 있을까? 지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모두 잠든 시간이었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발끝으로 걸었어요. 빵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손전등을 켜고 계산대 뒤편을 살폈습니다. 선반 뒤쪽 먼지가 쌓인 곳에 작은 녹화 장치가 숨겨져 있었어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장치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작동하고 있어. 지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녹화 장치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가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USB 케이블로 연결하자 화면에 파일들이 떴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영상이 다 있어. 지혜는 계약서 사건이 있던 날짜를 찾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랍에 넣었던 그날 밤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둠 속 빵집 내부가 비쳤어요. 지혜는 빨리 감기로 돌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밤 11시가 됐습니다. 그때 화면에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지혜는 재생 속도를 정상으로 돌렸어요. 빵집 문이 조용히 열리고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지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민석은 주위를 살피더니 계산대로 다가갔어요. 서랍을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거야. 계약서를 꺼내고 있어. 민석은 계약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어요. 무언가를 고쳐 쓰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숨을 죽이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민석이 펜으로 숫자를 지우고 새로 쓰고 조항을 바꾸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민석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본 뒤 조용히 빵집을 나갔습니다. 잡았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민석이 직접 계약서를 조작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스며들었습니다. 이걸 아버님께 보여드리면 정말 민석을 쫓아내실 수 있을까? 핏줄이라는 끈이 얼마나 강한지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특별했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용서하고 싶어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었죠. 그래도 보여드려야 해. 진실을 알려드려야 해. 지혜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새벽 3시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지혜는 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나 드디어 증거를 찾았어. 이제 아버님께 보여드릴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평소보다 더 일찍 빵집에 나왔습니다. USB를 주머니에 꼭 쥐고 있었어요.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새벽 반죽을 하면서도 계속 주머니를 만졌어요. USB가 그곳에 있다는 걸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주방으로 내려왔을 때 지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려야 할까? 아니면 민석이 오기 전에?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고요. 아버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러니? 지혜는 노트북을 가져와 식탁에 놓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아버님, 이걸 보세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자 화면에는 어두운 빵집 내부가 비쳤어요. 이게 뭐냐? CCTV 영상이에요. 어머님이 예전에 설치하신 거예요. 화면 속에서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계산대로 다가가고 서랍을 열고 서류를 꺼내는 모습. 시아버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민석이 펜으로 계약서를 고쳐 쓰는 장면. 주위를 살피며 서류를 다시 넣는 장면. 모든 게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표정이 굳어지고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게 뭐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계약서가 바뀌었던 그날 밤이에요. 시동생이 서류를 고쳤습니다. 지혜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화면에서 민석이 주위를 살피며 서류를 덮는 장면까지 이어지자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증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민석이가
내 아들이.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빵집 문이 열리고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아버지, 형수님, 좋은 아침이에요. 시아버지는 차갑게 그를 불렀습니다. 민석아, 이리 와봐라. 네, 무슨 일이세요? 민석이 다가오자 시아버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순간 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웃음이 굳어지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냥 확인하려고. 오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손이 직접 움직이는 게 다 찍혔는데 무슨 오해란 거냐? 민석은 더듬으며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CCTV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날 잠깐 본 것뿐이에요. 형수가 실수한 걸 바로잡으려고. 거짓말하지 마. 지혜가 차분하게 맞받았습니다. CCTV는 어머님이 오래전에 달아두신 거예요. 당신은 그걸 몰랐을 뿐이죠. 그리고 제가 확인했을 땐 계약서가 정확했어요. 당신이 일부러 고친 거예요. 민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간적인 당황함이 그의 표정에 드러났어요. 시아버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도 비쳤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 형수를 모함해서 얻고 싶었던 게 뭐냐? 아버지, 대답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빵집에 울렸습니다. 지혜는 옆에서 숨을 죽인 채 지켜봤어요. 민석은 한참 말이 막히다가 결국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 집 아들이잖아요. 빵집은 제가 물려받아야 해요. 형수한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열한 짓을 했냐? 비열하다고요? 전 당연한 걸 찾으려고 한 거예요. 핏줄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민석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핏줄이면 다 되는 줄 아느냐? 아들이면 정직하게 일해서 보여줘야지. 거짓과 모함으로 빼앗는 게 자랑이냐? 아버지는 항상 형만 보셨잖아요. 저는 항상 둘째였어요. 투명인간이었고요. 그래서 형수를 괴롭힌 거냐? 3년간 이 집을 지킨 사람한테?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큰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밖에 키우지 못했구나. 내 잘못이다. 시아버지는 주먹을 쥐었지만 끝내 내려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와 민석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잠시 뒤 시아버지가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민석아, 이게 뭔지 아느냐? 상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상자를 식탁에 놓고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10년도 더 된 낡은 장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노란 종이가 바스러질 것 같았어요. 10년 전 내가 빵집 돈을 빼돌렸던 기록이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혜도 놀라서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장부에는 여러 줄이 지워진 흔적이 있었어요. 지워진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금액이 보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죠. 아버지, 그때 어머니가 알아챘어. 장부를 맞춰보다가 돈이 안 맞는 걸 발견했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너를 따져 물었더니 결국 인정했어. 너는 그때 빵집 돈을 몰래 가져갔었지. 어머니는 화를 많이 냈어. 나한테 당장 너를 내쫓으라고 했지.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나는 못했다. 내 자식인데 어떻게 쫓아내겠어? 그래서 타협을 받지. 내가 집을 떠나고 빵집 일에는 손대지 않기로 했어. 그 뒤로 연락도 끊겼고. 아버지, 그건
어머니가 쓰러지고 나서 소식을 들었나 봐. 기회라고 생각한 거지. 어머니도 못 움직이고 나도 늙어서 제대로 관리 못하니까 빵집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비밀이 드러나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지혜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 민석은 예전부터 이랬던 거예요. 지혜야. 시아버지가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민석이는 빵집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빵집에서 나오는 돈이 탐난 거야. 가족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이었어. 지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또 속았을 거야. 미안하다. 내가 핏줄만 믿으려고 했어. 진짜 가족이 누군지 몰랐지. 아버님, 이제 알았다. 가족은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정해지는 거구나.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석을 향해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오늘부터 빵집에 나오지 마라. 아버지, 나가라. 내 눈에 띄지 마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깊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혜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형수 때문에. 다 형수 때문이야. 나가. 시아버지가 소리치자 민석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닫히는 소리가 빵집을 울렸습니다. 먼지가 살짝 일어났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췄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혜는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너를 의심했구나. 아버님, 괜찮아요. 괜찮지 않다. 내가 얼마나 억울했겠니? 너는 그렇게 애쓰는데도 나는 끝까지 핏줄만 붙잡고 있었어. 시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 덕분에 이 집이 버티고 있다. 너는 이제 내게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이다. 지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고맙다, 지혜야.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빵집 밖으로는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석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빵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지혜와 시아버지는 예전처럼 함께 일했고 손님들도 아무것도 모른 채 빵을 사러 왔어요. 하지만 동네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신의 둘째 아들 빵집 돈 훔쳤대. 쯧쯧, 형 죽고 나서 빵집 차지하려고 했대. 며느리가 쫓아냈다던데? 지혜는 그 소문들이 마음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이상 소문은 막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단골 할머니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아드님 봤어요. 골목 끝 술집에서 비틀거리더라고요. 네. 안 됐네요. 그래도 아들인데.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지혜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빵집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어요. 천둥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녁 9시쯤 지혜는 셔터를 내리려다 문득 밖을 내다봤습니다. 빵집 앞 골목 어딘가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요. 저게 뭐지? 지혜는 우산을 들고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빗물이 신발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비에 흠뻑 젖은 민석이 보였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옷은 너덜너덜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씻지 못한 듯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시동생? 지혜가 그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빨리 나오세요. 시아버지가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달려왔어요. 민석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녀석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두 사람은 민석을 빵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거운 몸을 끌고 들어가 의자에 앉혔어요. 지혜는 수건을 가져와 민석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의자에 앉히자 민석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시아버지를 향했죠. 아버지.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며칠간 술만 마신 듯 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죠. 민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웃었어요. 자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졌어요. 완전히요. 지혜는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 단숨에 들이켰어요. 형이 죽고 나서요. 민석이 갑자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림자였어요. 아버지 눈에는 형만 보였죠. 형은 착하고 성실하고 효자였어요. 저는 그냥 둘째였고요. 시아버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형은 빵 굽는 것도 잘했어요. 손님 응대도 잘했고 장부 정리도 완벽했어요. 아버지는 늘 형을 자랑스러워 하셨죠.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뭘 해도 형만 못했어요. 빵을 구워도 준호만 못하네. 손님을 응대해도 준호가 더 친절하지. 장부를 봐도 준호가 실수가 없는데. 그래서 돈을 훔쳤냐? 그래서 형수를 모함했냐?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에요.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저도 이 집 아들이라고, 저도 필요한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싶었어요. 근데 방법을 몰랐어요. 민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착하게 사는 건 형이 다 해버렸고, 저는 나쁜 짓밖에 할 줄 몰랐어요. 돈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헐뜯는 것밖에. 비가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빵집 안에는 빗소리와 민석의 거친 숨소리만 울렸어요. 형수님. 민석이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죠. 당신이 이겼어요. 아니, 당신이 원래 진짜였어요. 저는 그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핏줄이라는 걸로 버티려 했지만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3년간 이 집을 지킨 건 당신이었어요. 저는 그냥 탐욕만 부린 거고요. 지혜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석의 고백이 진심인지 또 다른 연극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패배감만큼은 진짜였어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나는 눈 감아줬어. 10년 전 돈을 훔쳤을 때도 그냥 덮어줬어. 그게 내 잘못이었다.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비로서 너를 바로 세우지 못한 게 내 죄다. 미안하다. 민석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소리가 빵집에 울렸어요.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가거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다시는 이 집 문 앞에 서지 마라. 민석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지혜를 한 번 더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형수님, 이 빵집 잘 지켜주세요.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예요. 형도 그걸 원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비를 맞으며
골목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어둠에 묻혔죠. 빵집 문이 닫혔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제 정말 놓아줘야 한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잘하신 거예요. 지혜야. 네, 아버님. 너는 이제 내 딸이다. 핏줄보다 더 진한 내 가족이야. 저도 아버님이 진짜 아버지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빗소리가 그들의 흐느낌을 감싸 안았어요.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습니다. 지혜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주방으로 내려갔어요. 빵 반죽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갠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반죽을 치대며 생각했습니다. 민석은 떠났고 이제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며칠 뒤 시어머니 김순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혼자 걸어서 내려온 거였어요. 어머님, 지혜가 깜짝 놀라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이제 좀 나아진 것 같구나. 오래 누워있으니 다리에 힘이 없네. 시어머니는 천천히 빵집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진열대, 반짝이는 유리창, 꼼꼼히 맞춰진 장부. 지혜야, 내가 이 집을 지켰나? 정말 고맙다. 지혜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빵집은 어떻게 됐을까? 민석이 일도 들었어. 내가 증거를 찾아서 밝혀냈다지. 정말 잘했다. 그 아이를 더 두면 안 됐어.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야, 너는 이제 이 집의 진짜 딸이다. 아들보다 더 소중한 딸이야. 지혜는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며칠 뒤 시아버지는 지혜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혜야, 잠깐 이리 와봐라. 그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두툼했고 무언가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빵집명의 변경 서류다. 이제 내 이름으로 바꿀 거다. 지혜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넌 이미 3년 동안 이 빵집의 주인이었어. 나와 어머니가 다 동의했어. 이제 공식적으로 내 빵집이 되는 거야. 아버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누구보다 잘할 거야. 우리가 고마운 거지. 내가 없었으면 이 집은 벌써 무너졌을 거야. 시아버지는 서류를 지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주인으로 살아라. 누가 뭐라고 해도 넌 이 빵집의 진짜 주인이야. 지혜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우리가 더 고맙지. 그날 이후 동네 단골들도 지혜를 주인으로 불렀습니다. 사장님, 이제 진짜 사장님이시라면서요? 네, 그렇게 됐어요. 축하드려요. 당연한 일이에요. 항상 열심히 하시더니. 감사합니다. 지혜는 웃으며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했어요. 자신이 이 빵집의 주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으로 국을 떠주셨어요. 이제는 다 같이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구나. 시아버지는 지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핏줄보다 진심이 더 큰 힘을 낸다.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지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버님. 저를 진심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세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밥과 국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누구보다 귀했어요. 식사를 마친 뒤 지혜는 혼자 빵집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간판이 밤하늘 별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혜는 주머니에서 남편 준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나 해냈어. 우리 빵집 지켜냈어. 아버님이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셨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 근데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나도 이제 진짜 이 집 사람이 됐어. 아버님도 어머님도 날 인정해 주셨어. 지혜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당신이 날 이 가족에게 데려다 줘서 당신이 없었으면 이 따뜻한 가족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골목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지혜는 웃으며 빵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구울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이 집이 진짜 자신의 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지혜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준호야, 오늘 아버님이 빵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셨어. 3년간 지켜온 게 드디어 인정받았어. 민석과의 싸움은 힘들었지만 덕분에 깨달았어.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어머님도 많이 좋아지셨어. 오늘 저녁엔 셋이서 함께 밥을 먹었어. 평범한 식사였지만 정말 행복했어. 당신이 그립지만 이제는 울지 않을게. 당신이 남겨준 이 가족을 잘 지킬게. 빵집도 더 잘 운영할게. 준호야,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우리 빵집은 내일도 문을 열 거야. 새벽 4시, 나는 다시 반죽을 시작할 거야. 이제는 두렵지 않아. 이 빵집이 진짜 내 집이니까. 잘 자, 준호야. 하늘에서 지켜봐줘. 지혜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부드럽게 비쳤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손님들이 오고 빵이 구워지고 일상이 이어질 거예요. 지혜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준호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가족이란 건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지혜와 시아버지 박만수가 보여주셨습니다. 3년간 묵묵히 빵집을 지킨 며느리 지혜. 핏줄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진실을 깨달은 시아버지. 그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모든 걸 잃은 민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핏줄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